자, 봅시다 이거. 보면은 원래는 송신기에 이게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는 걸로 지금까지 다 배웠어. 근데 그 대신으로 스위칭하는 걸 해도 괜찮다고. 스위칭. 왜? 스위칭하면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스위칭 온오프만 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이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멀리까지 가려면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FC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고주파 성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잘 봐봐. 이 스위치에서 온오프 주기를 어떻게 하면은 T를 어떻게 온오프를 FC로 잡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풀이 시리즈에 의해서 풀이 시리즈 이 3번이지. 이렇게 잡는 순간 주기함수잖아 이게 주기함수. 그러면은 모든 주기함수는 3이 되겠네. 주기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주기함수를 먼저 T를 구하면은 여기서는 FC가 되겠죠.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 기본 주파수는 걸 알 수 있다고. 기본 주파수. 주파수 F0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FC가 되겠네. 똑같이 되겠네. 그럼 이때 기본 주파수에 어떻게 된다고? 정수배 FC에 요 정수배 되는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다고. 모든 주기 신호는 내가 모양을 어떻게 하든지 이런 모양으로 이게 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모양으로 하든지 뭐 아무 상관없어. 주기만 같으면 돼. 주기만. 여기서 이 주기만 같으면은 이 신호에는 어떤 성분들이 되어 있다고? DC 성분 0Hz 플러스 마이너스 FCHz 플러스 마이너스 2FCHz 플러스 마이너스 3FCHz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온오프만 해도 그걸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이걸. 여기 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지금 FC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고주파 성분을 생명하는 거고, 그 다음 스위칭 모듈레이터를 그림으로 그리시고 하면은 뭐 그냥 MT에다가 뭐 여기서 뭐 이 온오프 스위치를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스위치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스위칭 모듈레이터의 이제 가장 큰 뭐 약점이라 이거 구하는 건 스위칭하는 건 사실 쉬운데 이제 이때 주기가 원업을 FC로 해줘야 되겠지. 근데 원업을 FC로 하면 어떤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고? DC 성분도 들어있고 2FC 성분도 들어있고 그래서 3FC 성분, 4FC, 5FC, 6FC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거든. 이 부분. 필요 없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필요 없는 부분들을 걸러주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걸러준다. 필터라고 그런다. 필터. 걸러준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고 걸러주는 걸 필터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필터. FC만 통과시켜주는 이걸 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SB SC는 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핵심인데 지금 요까지 있을 때 이런 뭐라고 한다. 요거만 보내는 거. 요거만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만 보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DSB 뭐라고 한다고? 이걸 SC라고 합니다. DSB SC. 그러니까 C는 캐리어를 말하는 캐리어. 이 코사인을 보내는 건데 이 TC는 트랜스미티드 캐리어고 뭐 이거는 SC 서프레스드 캐리어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 말을 따라서 하는데 사실 이것만 보내도 되거든. 이거 원래 이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MT를 보내는 게 우리 목적이야. MT를 멀리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MT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MT에다 코사인을 곱해서 하면은 멀리 갈 수가 있거든. 근데 왜 이 쓰잘데기 없는 이 AC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는 전혀 MT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MT를 잘 보내려고 내가 원래 목적 자체가 MT를 보내는 거잖아. 그러면 MT를 뭐 더 잘 보내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뭐 만족을 할 텐데 이거는 MT랑 전혀 상관이 없는 신호인데 이걸 왜 보낼까? 신호도 더 송신 전력도 더 많이 쓰거든 이게. 그 보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이걸 이제 수신기를 이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수신기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DSB TC를 하는데 AC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면은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 스스로.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도대체 주민철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할까는 도대체 그러면은 AC 코사인 2파이 FCT를 더해서 보낸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수신기에서 어떻게 해서 쉽게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 코사인 우리가 정확하게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이 수업을 이제 임해야 돼. 그래서 봅시다. 이거는 뭐 그냥 사실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건 뭐 나와 있으니까 이 풀의 트랜스폼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그다음 AC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MT에다가 이게 F 마이너스 FC에다가 M에 F 플러스 FC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AC 이렇게 되면은 AC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C 2파이는 그럼 델타의 F 마이너스 FC에다가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겠죠.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그림을 그리면은 MF가 원래 신호야 이건 MF 메시지 시그널의 주파수 도메인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은 전에 하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하여튼 같은 거야 이거.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된다고? 요 MF의 M0의 2배 아니 2분의 1배가 되겠지 이게. 반씩 나눠진 거야 지금. 이거는 전에 거랑 완전히 똑같아. DSB SC랑 완전히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뭐가 더 추가가 됐다고? 요게 더 추가가 되네. 이 텀이 더 추가가 되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델타 FC에서 2분의 AC만큼 있네. 여기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이제 2분의 AC만큼. 이렇게 임펄스로 있다고 임펄스. 2분의 AC만큼. 또 그렇게 또 질문하셔서 2분의 AC 사실 이거 임펄스니까 사실 무한대거든. 실제로는 무한대야 이거. 근데 무한대도 갑자기 여기 2분의 AC라는 건 도대체 뭐 말이야? 무한대인데 델타 펑션은 사실은 무한대거든 이게. 델타 펑션이라는 건 델타 뭐 예를 들어 t라고 하면은 어떻게 t가 0일 때 t가 이게 0이 아닐 때는 이게 무한대고 t가 0일 때 사실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사실은 무한대거든.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이렇게 디파인 하면 안 돼. 이건 수학적으로 디파인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값이 이게 하여튼 무한대까지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원래 인테그랄은 늘 뭐하고 같이 돼야 된다고? 이게 적분하고 같이 돼서 이게 적분값이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AC라는 건 그 값이 델타 여기 F-FC에다가 이게 AC라고 2분의 AC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F가 FC가 아니면은 이거는 제로다. 요거는 똑같아. 요거는 true야. 이거는 true. 여기서 이거는 true라고. true인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지. 요것도 true인데 요 밑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 사실은 F가 FC일 때는 이거 무한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학적으로는 실제로는 이걸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의 F-FC를 DF로 하는데 어떻게 FC보다 좀 작게 FC보다 좀 더 크게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1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2분의 AC가 붙어 있으니까 요게 2분의 AC 이렇게 적분했을 때 2분의 AC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티뉴스 타임은 늘 적분하고 같이 다녀야 돼. 따로만 있을 수는 없어. 그 값을 뽑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2분의 AC라는 건 요 적분했을 때 2분의 AC라는 거야. 뭐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뭐 그냥 나왔기 때문에 혹시 궁금할까 봐야 하는 거고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이 앰플리튜드. 그다음 봅시다 이제. 요거를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은 되는데 코사인 2파이 FCT를 안 곱하고 이걸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잘 봅시다 이게.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봐야 돼. 지금부터는 해석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잘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인데 잘 보면은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걸 그려보죠. MT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그널이다, 이런 시그널이다. 이 코사인처럼 생기는데, 이 사인처럼 생기는데 좀 다르게 하려면 이렇게 합시다. 사인처럼 생기는.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MT다, 이게 MT다. 라고 하면 MT에다 코사인을 곱하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어떻게 우리 눈에 보여?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 이게 T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 파란 선이 MT에다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한 거야. 근데
여기 잘 봐봐. 이게 원래 신호, 내가 원래 보내고자 하는 신호는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있다. 요거라고. 내가 이걸 보내고 싶은데 이걸 못 보내다 보니까 코사인을 곱해서 멀리 보내려고 하다 보니 코사인이 곱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MT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AC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비교해 보면 AC가 그러니까 요걸 일단 먼저 그려보자고. MT에다가 AC를 더한 거, AC가 뭐 양의 값이라고 가정합시다. 보통 다 양의 값을 하니까 양의 값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MC가 이렇게 있었는데 MC가 아까 뭐 이게 T라면은 MC가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AC만큼 더해졌으니까 앰플리튜드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게 MT에다가 플러스 AC가 되더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 어떻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이 신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요렇게 이제 요렇게 되겠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겠어.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AC가 되는데 물론 여기에 AC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어. 지금 이 뒤에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걸 다 그리기는 좀 힘들고 요 뒤에 요거부터 봅시다. 요거부터 일단 보고 MT가 만약에 요렇게 돼 있는 파인이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MT 중에서 제일 미니멈 값을 알아야 돼. 미니멈. 요때 미니멈 있잖아요. 요때가 Y값이 최대 미니멈 말하는 거야. 제일 작은 값, Y값 중에서 MT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말하는 거야. 이걸 MP라고 그래. 이게 MP라고 합시다. 그냥 미니멈 값이야. 미니멈. MT 중에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지. MT 중에서 미니멈 이렇게 되겠지. 이게 T에 대해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요게 되는데 요게 이제 뭐 된다고 하면 요 MP가 여기 사실은 뭐 마이너스 값이어야 되는데 이거 뭐 절대값을 하다 보니까 뭐 절대값 하는데 하여튼 요렇게 생각하면 돼. 미니멈 값이야. 근데 이게 잘 봐봐 이게 AC가 요 잘 보세요. 이게 MP보다도 이렇게 더 클 때 더 크다. 무슨 말이냐면은 AC가 요 AC라는 값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빼주는 게 이게 MP잖아. 그러면은 AC가 MP보다 더 큰 경우랑 그다음 같은 경우랑 작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뉠 거 아니야. 이 AC의 관계가 AC라는 거 우리가 지금 AC만큼 더 올려줘요. AC만큼 더 해줘서 가는 거거든. MT에다 AC를 더 해주는 거니까 AC가 여기서 첫 번째는 AC가 MP보다 더 큰 경우, 두 번째는 AC가 같은 경우, 세 번째는 AC가 MP보다 더 작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거라고. 이런 경우로 봅시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아까 내가 그린 거 여기에다가 이제 코사인 곱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이때는 이제 이 미니멈보다 요 미니멈 값 요게 미니멈 그래서 MP라고 했는데 이게 AC가 MP보다 더 큰 경우 이렇게 사실 같아도 뭐 되긴 한데 뭐 그냥 여기서 크다고 합시다. 뭐 사실 같아도 뭐 똑같아요. 이렇게 될 때 잘 보면은 이 신호에 여기서 이 신호에 정보는 어디에 실려 있어? 어디에? 여기 실려 있잖아. 여기에 실려 있잖아. 요 신호에 실려 있지. 요 신호에 실려 있지. 그러니까 이 엔벨롭, 이걸 엔벨롭이라고 그래. 엔벨롭 봉투를 말하는 거거든. 봉투. 근데 이게 잘 봐봐. 이게 1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 DSB SC에서는 이렇게 썼고 DSB TC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DSB SC의 엔벨롭하고 DSB 이 SC의 엔벨롭과 이게 DSB TC의 엔벨롭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 요 그림에서 한번 봐봐. 이거 그림을 일단 캐치해낼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여기서 끌어낼 수 있겠나?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내. 지금 일단 어떤 그림 엔벨롭을 잘 봐봐. 엔벨롭 잘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 두 개가.
DSB-TC는 모양은 뭐 그렇지만은 이게 보면은 DSB-TC에서는 엔벨롭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포지티브예요.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근데 밑에 거는 이 DSB-SC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요 차이야 딱. 요 차이밖에 없어. 사실 굉장히 작은 차이지.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요거를 지금 한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 1번하고 2번은 둘 다 이게 엔벨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엔벨롭이 포지티브한 거죠. 엔벨롭이 포지티브한 거,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엔벨롭이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DSB-SC를 쓸 필요가, DSB-TC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럼 이 DSB-SC랑 똑같이 이렇게 꺾인다고.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꺾여버려요. 이게 원래는 잘 봐봐. 이게 원래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원래가 이 부분 잘 보면 요 부분을 잘 보면은 원래 MT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절대값을 씌우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하고 이거 2번의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 엔벨롭을 어떻게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엔벨롭을 디텍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꺾이지 않아. 1번하고 2번은 꺾이지 않잖아. 엔벨롭 자체가 여기에다가 MT에다가 플러스 AC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게 MT에다가 플러스 AC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엔벨롭 자체가 꺾이지가 않아. 원래 신호가 그대로 보존, MT라는 신호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세 번째 경우에 AC가 MP보다 더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엔벨롭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엔벨롭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잖아. 거꾸로 된다고. 그러니까 MT가 이상하게 변조된 거예요. 변화가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포지티브 한 거고, 그러니까 엔벨롭이 하여튼 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면 요게 되면은 엔벨롭이 포지티브하다. 포지티브하다. 그러니까 이 꺾이지 않는다. 엔벨롭을 만약에 디텍트를 할 수 있다라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엔벨롭을 우리가 뭔가 끌어낼 수 있다면 요걸 끌어낼 수 있다면은 여기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엔벨롭을 꺾어내면은 내가 요거를 지금 한다고. 요거를. 예를 들어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DSB-TC에서 엔벨롭을 하면은 이거 자체가 엔벨롭 자체가 안 꺾이잖아.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이게. 근데 이거 2번을 엔벨롭을 잡으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을 수는 없고 우리가 다이오드로 잡을 거거든. 다이오드 잡을 거면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잡을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엉뚱하게 뭘 잡는 게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는 잡을 수는 있는데 잡아놓은 게 이게 원래 신호랑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다르잖아. 원래 신호는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AC가 MT보다 크면은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거 좀 너무 여러분들한테 좀 너무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변조된 신호의 포락스는 이제 원신호와 포락선 말하는 게 엔벨롭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포락선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다 이거 우리 용어들이 배운다 이게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수학이나 뭐 공학 이런 것들이 배운다 일제시대에 다 들어왔거든. 일본 놈들이 다 만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이 좀 웃겨 좀 보면 포락선이 무슨 쓰지도 않는 단어인데 이게 뭐 아무튼 보면 좀 웃겨.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 뭐 생각해봐. 조선시대까지 매일 앉아가지고 뭐 공장을 맹장을만 하고 있다가 수학이 들어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19세기 말 20세기 그때 제일 중요했을 때 그때 일본 놈들이 그냥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식민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그냥 거기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바꾸려고 하니까 좀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바꾸기 싫지. 자기는 익숙해서 쓰다 보니까 새로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힘들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면 원신호가 동일하다고. 포락선이 엔벨롭이 원신호가 꺾이지 않는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경우에는 수신 신호를 포락선만 하고 여기서 이제 뭐만 제거해야 되면 이게 포락선이
MT에다가 플러스 AC가 되니까 여기서 뭐만 제거하면은 AC만 제거하면은 원신호를 복원할 수 있고 AC 빼주면 되잖아. AC 만약에 폴락스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만 가지고 이걸 할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비동기 건파라고 그러는데 이게 반송파 복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코사인을 못하지 않아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엔벨롭을 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이 미니멈 값, 원래 원신호의 미니멈 값을 말하는 거야. 원신호의 미니멈 값보다도 이게 AC가 더 커야 된다는 거고. 요거는 안 돼. 3번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그래서 이게 MT에다가 AC가 이게 뭐 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그건 같아야 되는데. 이건 뭐 일단 뭐 이게 좀 수학적인 거니까 이거 뭐 이거 내가 정확하게 데피니션 이런 거는 내가 시험 안 내 그냥. 그래서 미니멈 이렇게 되는 게 이거는 뭐 AC가 이거 더 커야 된다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봅시다. 이거는 이 37페이지는 이거는 뭐 유로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하느냐 하냐면 얘네를 이 엔벨롭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럼 디텍트를 할 거냐 하는 걸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이오드로 이렇게 구성할 거야. 이거는 지금 변조기고 요즘 이쪽 비동기공파 여기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봅시다. 이제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거는 42페이지부터 얘기할 거예요. 수신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근데 42페이지부터 합시다.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잘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엔벨롭이 어떻게 된다고? MT에다가 플러스 AC 여기에다가 어떻게 뭐가 오는 거야?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지금 수신되는 신호를 말하는 거야. 수신 신호. 그리고 수신 신호 중에서 이게 이제 수신 이 안테나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볼 필요 없어. 이건 들어왔다는 거 말하는 거고 안테나에서 이렇게 들어와. 안테나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 다이오드를 통과한다. 다이오드 통과하면 어떻게 돼? 다이오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야? 플러스만 통과시켜주는 거야. 플러스만. 마이너스는 통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신호 중에서 어떻게 플러스 방향만 통과시키는 거야. 요거만 요렇게만 통과시켜줘.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통과 안 시켜주니까 어떻게 돼? 0V 이렇게 나오겠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오드 통과된 요 신호에 이게 1번 신호가 이렇게 되고 2번 신호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0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봅시다. 이제 이 신호에다가 또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다이오드만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원신호 나와 이게 원신호가.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지.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엔벨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MT에다가 요게 엔벨롭을 말하는 거예요. 엔벨롭. MT에다 플러스 AC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 요거는 뭐 좀 신호인데 하여튼 요거는 알 필요 없고. 이거 어떻게 왜 다이오드만 통과시키고 로펜스 필터를 통과시키는데 어떻게 MT가 나오냐? 이제 요걸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뒤쪽 요 43페이지 요걸 봅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를 통과한다. 이게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거 여러분들 뭐 전자회로 시간에 뭐 배웠지 지금 배우고 있지. 근데 이게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신호가 뭐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다이오드 통과하는 신호를 이게 뭐 여러분들 할 때는 아마 요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V-in이고 V-out이 있으면 뭐 0.7V까지 하다가 뭐 원래는 사실은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넌리니어 소자인데 다이오드가 넌리니어 소자잖아. 넌리니어인데 어떻게 우리 계산하는 거야? 이게 주로 뭐 사실 뭐 0.7V가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이오드가 이렇게 오다가 영국 작은 건 맞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넌리니어 소자 이게 넌리니어 소자. 인풋 아웃풋 관계가 지금 넌리니어 하지 않잖아.
1차 함수 관계로 나타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근데 이렇게 계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계산할 때 전자유로 시간을 어떻게 했어 이거?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주로 뭐 이게 좀 다를 수는 있어. 수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 다이오드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리니어라이즈 이게 0.7V보다도 크면은 이렇게 되고 뭐 그다음에 이거는 뭐 Vin, Vout이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아니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실제로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실제야, 실제. 근데 우리가 이걸 계산이 이거 가지고 계산하기가 안 되거든. Vin이 이렇게 되고 이 너민이 하는 거잖아. 그럼 그 값을 매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Vin이 들어올 때마다 이 값을 매핑해서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거의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게 계산하기 쉽게 이게 바꾸는 거라고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냥. 실제 정확하지 않아.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근데 어느 정도는 그게 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걸 쓸 수 있을 만큼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그냥 실제로 이런 게 아니라 다이오드 실제 이렇지 않아. 다이오드 실제 이렇지 않아.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넌리니어가 되면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는 지금 요거보다 더 간략하게 해서 요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은 이게 Vin하고 Vout이 그냥 0.7V보다 원래 더 커야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0V부터 이렇게 이렇게 뭐 이게 아마 전자회로에서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전자회로 계산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우리 통신공학에서는 뭐 이거 0.7V 큰 거 뭐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볼트도 사실 커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통신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V인 크로스보다 더 큰 이게 무슨 말이에요? V인이 인풋이 크로스보다 더 크면은 어떻게 된다고? V인이나 Vout이나 같다라는 거지. 크로스보다 큰 경우 여기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Vout은 이게 Vi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Vin이 되는 거고 Vin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0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퀘이션을 적으면. 근데 이거를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전자회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도 전자회로 나도 한 30년 지나가지고 나도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거든. 나도 사실 기억이 안 나. 그냥 이렇게 했던 거라고 그냥 얼핏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지. 어떻게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던 것 같아. 0.7V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in이 Vout이 이제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좀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않나 이렇게 돼 있는 걸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다이오드를 통과시킨다. 이거를 다이오드를 통과시키고 나면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인다. 이게 이건 그대로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림 좀 이상하게 이게 딱딱 붙어야 되는 거야 이거 딱. 뭐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요 그림은 요 그림으로 대체를 하세요. 그림 형식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잘 보면은 여기 어떤 특징이 있어. 이게 특징이 있다고. 이게 없는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마이너스 구간은 0이 되는 거야. 0이 된다고. 0이 된다고. 이게 된다. 이게 보면은 이 다이오드를 통과한 요 신호가 잘 보면은 어떻게 이게 주기 신호가 돼. 이게 주기 신호가. 이 주기 신호가 된다. 왜 주기 신호가 되는 거야? 이게 왜 주기 신호가 돼 이거? 이 주기 신호가 된다. 그러니까 물론 앰플리튜드는 계속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주기는 똑같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주기. 왜 그런 거야?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코사인 2파이 역시 t로 왔기 때문에
앰플리튜드가 MT 때문에 그렇지만은 앰플리튜드가 MT 플러스 AC 되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코사인 2파이 FC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코사인 2파이 FCT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주기가 뭐야? 1 오버 FC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딱 어떻게 되냐면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반만 이 주기가 T라고 하면은 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은 이게 2분의 T만큼은 통과가 되고 2분의 T만큼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딱 한 주기를 두고 굉장히 신기해 이게.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CT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프로치를 사실은 전자회로에서 이 어프로치가 대단하거든. 내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어떤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어프로치를 전자회로에서는 쓰기가 힘이 들어. 그 차이를 내가 얘기한 거야. 이렇게만 만약에 다이오드를 해석할 수 있다면은 사실 많은 회로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여기서만 적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이오드 자체는 뭐 똑같은데 물론 여기에 0.7V 이걸 뭐 리니를 여기 빼줬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호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주기가 딱 맞게 반은 통과하고 반은 통과하고 반은 통과하고 반은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온오프 되듯이 이렇게 딱 된다고. 온오프 하듯이.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이게 마치 온오프 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신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요렇게 되고 반. 그러니까 반은 통과하고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통과하고 통과하지. 요것도 2분의 T분의 2고 이게 통과하지 않는 요 부분까지 다 합해서 다 T가 됩니다. 반은 통과하고 반은 제로고 반은 통과하고 반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걸 실제로 구현할 때는 다이오드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반은 통과하고 반은 통과하지 않고 반은 통과하고 반은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수식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려면은 수학적으로 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건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요 신호에다가 요거는 실제 구현이야. 이거는 실제 구현은 다이오드를 하는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들어온 시그널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펄스를 곱하면 스위치 하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스위치 하듯이 펄스를 하는데 이 주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주기를 어떻게? T로 하고 뭐 T가 물론 원하고 FC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듀티 사이클이라고 1이 되는 게 이게 2분의 T만큼 이렇게 2분의 T만큼 통과시키고 2분의 T만큼 듀티 사이클이 50%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 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야.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지난번에 했듯이 이거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오늘 뭐 퀴즈 문제 낸 거 쳤지만은 이 온오프에서 하는 거 있잖아. 온오프에서 하는 것들. 이거 보면은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실제로 구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온오프를 이렇게 해서 온오프를 해서 스위치로 이거 온오프를 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는,데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하려면은 온오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마치 그냥 이 펄스파를 곱해서 하듯이 이렇게 해서 분석한다. 이건 분석하려고 합니다. 수학적 분석을 합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실제 구현하는 건 이렇게 구현하지만은 분석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마치 펄스파를 곱해서 하듯이 하면은 우리가 분석하기 굉장히 쉬워져. 온오프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분석이 불가능해. 수학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분석을 하려면은 뭔가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래 그냥 온오프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은 온오프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 하면은 뭐 그림은 그릴 수 있어. 근데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은 더 이상 우리는 전개가 안 돼. 말로만 얘기할 수 없잖아.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구현하는 거하고 실제 수식하고 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구현할 때하고. 물론 여기 수식으로 나타나는 걸 요걸 그대로 구현해도 괜찮아. 이걸 그대로 구현해도 괜찮은데 이거를 그대로 수식이지만 요거는 수식으로 나타나는 건 그대로 구현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구현하면 너무 복잡하거든. 실제 구현하는 거 그냥 온오프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구현하는 건 온오프로 하고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수식으로 적으려면 마치 펄스파를 곱하기 하듯이 해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실제로 구현은 어떻게 한다고? 다이오드로 구현하는데 이게 다이오드 구현하는 거야 이게. 다이오드로 구현하는데
이렇게 다이내믹 이건 실제 구현이야. 그런데 이걸 통과되고 난 이 신호를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다이오드를 구현하는 걸 이렇게 바꾼다고. 수식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똑같은 신호가 나오거든. 이렇게 하면은 분석하기가 쉽다고. 분석하기.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쉬워. 사실은 다이오드랑 똑같은 거야. 이게 역할은. 다이오드랑 똑같은데 다이오드를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식을 우리가 나타내니까 힘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곱하기 이제 이게 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MT에다가 플러스 AC에다가 플러스 F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XT를 곱한다. 그러면 XT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T가 1/FC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렉탱귤 펄스가 이게 온오프니까 1 아니면 0인데 이거.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주기가 어떻게? 여기서 뭐 T0로 합시다. T0. 그럼 이렇게 될 때 이 신호를 이게 1 아니면 제로다. 그럼 이 신호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렉탱귤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5분 2분의 t의 컨볼루션은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물론 뭐 정확하게 또 나타내려면 또 그러면은 또 이제 학생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 이 신호는 사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응?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서 이게 2분의 t니까 여기가 0이 이렇게 잡히는 거야. 0이. 그다음에 요 펄스가 이게 2분의 t제로니까 이게 2분의 t제로니까 요 값은 4분의 t제로고 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t제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는 이런 걸 원하고 싶다고. 이런 거. 이렇게. 어떤 걸 원하냐면은 똑같이 되는데 여기서 0부터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게 t고 요런 걸로 만약에 하고 싶다. 요 신호는 요걸 말하는 건데, 요 신호 1번 신호는 지금 이게 지금 시작 지점이 다르다는 거야. 0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0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신호를 만들 수도 있어. 그럼 만들어봤자 뭐만 달라진다고? 시작 지점만 타임 딜레이가 생기면 뭐만 달라진다고? 페이지만 달라지거든. 페이지만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뭐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를 2번 시그널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지. 렉탱귤러에 단수로 하는 것 중요한 거가 렉탱귤러에 어떻게 t-4분의 t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2번 신호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타낸다고 해서 이게 4분의 t만큼 이게 시프트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뭐만 달라진다고? 페이지만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는 별로 그냥 중요하잖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0부터 시작하냐, 이게 뭐 마이너스 4분의 t0부터 시작하느냐, 뭐 아니면 2분의 t0부터 시작하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주기가 중요하다고. 시작 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중시호 교수 당신 계속해서 뭐 코사인하고 두 개 맞추는 게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중요하다고 하고 왜 지금은 또 안 중요하다고 그러냐? 그때는 두 개를 정확하게 맞춰야지 코사인하고 코사인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그냥 아무 때나 그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걸 곱해진다고. 요걸 곱해진다고. 요걸 곱해진다. 그게 이제 여기 적혀 있어요. 2분 t0에서 어떻게 델타의 싸움에 델타의 t 마이너스 t0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 신호에 대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러면은 요 신호 요걸 내가 다시 적을게. 요 다시 내가 적을게. 그래서 2분의 렉탱귤러에 그 t 마이너스 t 아까 뭐 10하면 안 하기로 했죠. 여기다가 썸 델타 t 마이너스 진짜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뭐 안 되겠죠.
무한대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서 어떻게 돼 이거? 푸르에 트랜스폼하면 이거는 T0에 싱크에 T0 F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곱하게 돼 있고 이거는 어떻게 돼? 노지훈 어떻게 돼 이거? 응, 뭐라고? MK 뭐 K 뭐 F0 뭐 합시다. F0는 오는 T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네는 어떻게 싱크 펑션을 요거 뭐 T0 이거 없어지고 일단 뭐 이걸 또 다시 또 정확하게 그리면은 사실은 뭐 이거 정확하게 주면은 K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렇게 되는데 곱하기는 굳이 뭐 이걸 또 다시 할 필요는 없어. 뭐 싱크에 이게 T0의 F가 K F0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없어지고 뭐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더 정확하긴 한데 이건 2분의 1부터 이게 정확하긴 한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건. 여기서 곱하기로 나타나면 델타라는 곱하기로 나타나면은 요 성분에서 그냥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된다? 2분의 1 싱크 2 F0의 F 요거를 어떻게 F0마다 샘플링하면 되거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이게 수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요게 더 좋다고 이게 2번보다도 2번은 뭐 수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수식이 나타내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파악하기가 힘이 든다고. 뭐 곱하기 델타가 나타나면은 델타랑 뭐랑 곱하면 대부분 다 제로라고 그랬지. 특정 부분에만 제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마치 이게 F0마다 샘플링하는 것처럼 된다. 그러면은 2분의 1 F0 이걸 그려보자고. 2분의 1 F0 이걸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싱크 펑션 이거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F 되는데 맥시멈 이게 이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앰플리튜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 언제 크로스하는 거야? F가 언제? 이게 1일 때거든. 그러면 언제 크로스하는 거야? 2F0에서 크로스하는 거야. 2F0 0이고 이게 2F0 이게 4F0 그러면 5F0 이렇게 마이너스 2F0 마이너스 4F0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F0마다 샘플링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서? 요 값이면 제로일 때, 그 다음에 F0일 때, 요 값일 때, 요렇게, 요 값을 말하는 거야, 지금. 요 값들. 이거 사실은 뭐 임펄스라고 해줘야 되겠지. 임펄스. 요렇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내 지금 광이 뭐야? 이게 결국은 T제로마다 반복되는 펄스의 주파 성분이 이렇게 된다고. T제로마다 반복되는 주파수의 성분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잘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여기 파이분의 1인데 이건 좀 중요해서 파이분의 1 요거는 좀 구해봐야 되겠다. 이 파이분의 1이 뭐냐면 요 부분의 앰플리튜드가 이게 파이분의 1인데 왜 파이분의 1이냐면은 잘 봅시다. 이게 F0에서 이거 F0. 그럼 요때 앰플리튜드인데 2분의 1 여기에 F0. 그럼 2분의 1의 싱크에 F가 어떻게 F0일 때 2F0 요걸 구하라는 거야. 이걸 구하면 그럼 뭐예요? 이게? 그럼 2분의 1의 싱크에 2분의 1을 구하라는 거예요. 싱크 2분의 1을 구해보라는 거야. 싱크 2분의 1은 뭐야? 싱크 2분의 1. 이거는 2분의 1 파이분의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2분의 1 파이는 뭐 그렇다 치고 사인 2분의 파이는 뭐가 되는 거야? 분자 term. 물론 이게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 붙여봅시다. 그냥 어떻게 돼? 사인 2분의 파이는 뭐가 되는 거야? 분자 term. 1이잖아. 1.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지. 그러면 이게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파이분의 1 이렇게 돼. 파이분의 1. 이 앰플리튜드가 파이분의 1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하거든. 파이분의 1. 파이분의 1. 이게. 그래서 요 그림 중에서 요 부분만 나타내는 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지금 요 부분. FC에서 FC가 아까 뭐 F0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고 파이 0이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잡히겠지. 그 다음에 EF0에서는 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제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sum 델타의 f 마이너스 k c라고 합시다. 이게 fc라고 나와 있으니까 fc랑 뭐 f0랑 같은 건데 마이너스 뭐 그러면은 이게 잘 봅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이게 구했느냐면 이게 이 xt에 대한 주파수 도메인에서 지금 그린 거야. xt에 대한 거야. 지금 전체가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면은 yt하고 xt하고 곱해줘야 되는데 내가 x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한 게 이렇게 나온다고. xf가 이 xf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지금 xf야. 지금 이 펄스파 곱하는 거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xf가 이렇게 생긴 거야. xf. 그런데 그러면 이게 x 타임 도면서 요 부분, 요 2번 부분, 요 다이오드 통과한 부분이야. 이게 다이오드 통과한 부분. 다이오드 통과한 요 부분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이게 원래 신호가 이게 XT가 돼 있고 다이오드 아니 이게 YT였죠. 아까 들어온 시간 YT고 요게 지금 들어온 시간 요게 YT야 이게 YT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대신에 우리가 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이게 펄스파를 곱하는 거. 요 부분이 이제 XT가 되는 거지. 물론 XT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곱해주는 거지 XT. 이렇게 곱해주고 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아웃풋은 다이오드 통과한 요 신호 2번 신호는 어떻게 우리가 수식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다고? YT에다가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YT에다가 곱하기 XT 이렇게 되겠지. YT에다가 곱하기 XT 이렇게 되다. 그러면은 YT에다가 XT를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신호가 YT였는데 들어온 신호가 YT였는데 원래는 다이오드를 통과한 요 신호야. 요 2번 신호. 요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지금 모델링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바꾼 거야. 곱하기 펄스파 이게 XT가 되지.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2번 신호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냈어요? 수학적으로 2번 신호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야? YT에다가 뭐 한 거야? XT 곱한 거네. YT에다가 YT 곱하기 XT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YT 곱하기 XT니까 이걸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번 보자고.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 잘 안 되면 이거 잘 모르겠으면 주파수 뭐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있잖아. 주파수 도메인. 그러면은 YF 이게 YF에다가 어떻게 컨볼루션에 어떻게 XF 요걸 컨볼루션 하라는 컨볼루션. 그런데 우리가 아까 YF는 한번 구했었어. 요 그림에서 언제 구했냐면은 요때 구했어. 여기 보면 YF 언제 구했냐면 여기서 구했어. 이게 YF잖아. 주파수 도메인에서 YF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이걸 좀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다 빼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자꾸 이게 좀 이게 필요가 없네. 그래서 하여튼 요 YF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YF를 다시 그린 거야 이게. YF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MF에다가 M에다가 요 부분은 요 부분 M의 F-FC에다가 어떻게 AC의 델타의 F-FC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거는 M의 F 플러스 FC에다가 AC에다가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죠. 이게 YF야. YF.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다 컨볼루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XF를 컨볼루션 해야 되잖아. XF 우리가 앞에 구한 거, 구한 거, 요 부분을 그냥 그대로 가져간 거야. 더 있지만은 더는 사실은 필요 없거든. 왜냐하면 우리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 로페스 필터 통과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고대역에 있는 걸 별 필요가 없다고 우리한테. 그래서 로페스 필터링 시킬 거거든요. 요 부분만 가져간다고. 그래서 요 두 개를 컨볼루션 시킨다고. 요거. XF랑 YF랑 요 컨볼루션 시키는데 잘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번호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 번호에 1번 있고 2번 그냥 이렇게 그냥 1번 2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걸 1번 2번 하고 이 까맣게 되는 거 요거를 뭐 이걸 1번 2번에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이걸 A라고 합시다. A, B 이렇게 B라고 합시다. 그냥 내가 부를 때 내가 지금 1번 까만 아니면 까만 1번이라고 합시다. 까만 1번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 여러분들 더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그냥 흰색 1번하고 흰색 2번, 까만 1번, 까만 2번 이렇게 내가 부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잘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걸 곱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신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일단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시킬 거야.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만 우리가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 이 XF에는 굉장히 많은 주파수 성분들이 다 있잖아.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 할 필요는 없고 뭐만 보겠다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는 저역 신호만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잖아. 우리 고주파는 이거 지금 날아다니는데 안 보이잖아.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안 보고 저역 신호만 보겠다고 그래요. 저역 통과되는 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고 지금부터. 그래서 봅시다. 이걸 이제 컨버전 하는데 잘 봅시다. 이 힘, 이거 1번하고 요거는 뭐 1번은 요거는 파이분의 1에다가 요거는 파이분의 1에다가 델타 F 마이너스 FC가 되고 이거는 파이분의 1에다가 델타 F 플러스 FC 이렇게 돼요. 물론 이것도 나타내면은 2분의 1의 델타의 F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어. 근데 그거 나타내봤자 별 의미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자, 보시죠. 요거는 내가 다시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이거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이 1번하고 요 MF의 YF 중에 있는 이 1번 요 마이너스 FC에 있는 거랑 마이너스 FC에 있는 거랑 그 다음 뭐 2번하고 요 2번은 뭐냐면 XF 중에서 FC에 있는 거 요 두 개를 컨볼루션 한다고.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는 마이너스 FC에 있고 하나는 FC에 있어서 두 개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으로 오겠네. 0. 통과되겠네. 로우 프리퀀시를 통과하는 성분이 된다고. 1하고 이 흰 1번하고 까만 2번하고 두 개를 컨버전 해주면은 0에서 수렴하고. 그래서 이게 1하고 2를 해주면은 뭐가 되겠어? 이게 두 개 컨버전 해주면 뭐가 돼? 이거는 2분의 1 FC에다가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뭐 이게 1번에서 보면은 이게 M의 F 플러스 AC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1번하고 2번하고 통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이게 앰플리튜드가 8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 8분의 1.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또 그럼 로우 프리퀀시를 통과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되냐면은 2번하고 2번 요거 2번하고 요 2번 시그널하고 까만 1번 시그널하고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두 개를 컨버전 한다. 그러면은 2번 시그널은 어디에 주파수가 있다고? FC에 있잖아. FC에. 근데 까만 1번 시그널은 어디에 있는가? 마이너스 FC에 있다고. 두 개를 컨버전 하면 어디에 수렴되겠어? 0이 온다. 0. 로우 프리퀀시가 된다. 로우 프리퀀시. 그래서 이게 되면 요거랑 컨버전 해주면은 이게 FC만큼 시프트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MF에다가 플러스 AC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 여기 2분의 1이 다 붙으니까 여기 2분의 1 붙으니까 2분의 1 해줘야 되겠다. 2분의 1에다가 여기 2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돼. 네,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다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2분의 1 똑같은 거니까 MF에다가 플러스 AC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돼. 아, 이건 AC에다 델타 F가 여기 해줘야 되겠네. 여기 잘못했다, 이거. 이게 아니라, 이게 AC에다가 델타 F 이렇게 해줘야 돼, 델타 F. AC에다가 델타 F. 이렇게 해줘야 되네, 이거. 이게 지금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잘 보면은, M에, 이거 2분의 1에, 이 1번하고 요 부분을 잘 보면, 요 부분을 잘 다시 적어보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F 플러스 FC에다가 플러스 AC에 델타의 F 플러스 FC에다가 여기 컨볼루션에 8분의 1에다가 델타의 F 마이너스 F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컨볼루션 해주면 뭐가 나와 이거? 그러면은 M에 F가 나왔고 요것도 컨볼루션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AC에 8분의 1이 들어가니까 8분의 1에 델타의 F 이렇게 되고 아까 델타만 하면 안 되고 이거 그 AC만 하면 안 되고 델타 F가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MF에다가 플러스 AC 이렇게 되겠네. 파이분의 1 이제 포함되면서 파이분의 1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인버스 풀이 트랜스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 MT에다가 더하기 AC 이렇게 델타 F가 얘를 자꾸 빼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MT가 여기 있잖아. MT가 여기 있네. MT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게 나온다고. 이게 컨볼루션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했으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뭐 했다고? 요 부분을 말하는 거. 요 부분. 요 로코이스 필터 통과시킨 요 부분이 뭐가 나온다고? 요게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파이분의 1에 A MT에다가 플러스 AC 이렇게 나온다.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파이분에다가 MF에다가 플러스 AC 이렇게 나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본 거고 밑에 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뭐 타임 도메인 포커스를 맞춰보면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은 MT만 살아남겠어. 뭘 해주면은 마이너스 AC 빼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AC 빼주는 거는 할 수 있잖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AC 빼주면은 딱 되는 거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 통과하고 나서 요게 파이분의 1에 이게 MT에다가 플러스 AC 여기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사실은 마이너스 AC 빼줘야 돼. 마이너스 이게 파이분의 AC 빼주면은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여기서 빼주면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분의 1에 MT가 살아남게.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디텍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내가 왜 하필이면은 그러면은 흰 거하고 흰 1번하고 이게 잘 봐봐. 내가 왜 이것만 했어. 흰 1번하고 까만 2번하고는 왜 했어? 왜 내가 흰 1번하고 이 까만 1번하고는 왜 안 하는 거야? 까만 1번하고는 왜 안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면 왜 여기는 내가 계산 안 했어. 이거 왜 안 한 거야? 흰 1번하고 이거 이 신호랑 뭐 이 신호랑 하면은 어떻게 이거 두 개 컨볼루션 하면 주파수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어디가 있겠어? 하나는 마이너스 FC이고 하나는 또 마이너스 FC 두 개 컨볼루션 하면 어디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FC가 있겠네. 그건 어떻게 된다고? 로페스 필터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안 한 거야. 그다음 마찬가지야. 내가 왜 그러면 1번하고 2번 요 신호 봅시다. YF에 1번하고 2번 신호하고 왜 이거 델타 F 2분의 1의 델타 F는 왜 안 한 거야?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는데? 둘 다 이거 마이너스 FC하고 컨볼루션 하면 마이너스 FC로 옮겨가고 플러스 FC에 돼 있는 거하고 이거 하면은 플러스 FC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로페스 필터링에 의해서 다 없어진다고.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딱 살아남은 건 요 파트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내가 왜 그러면은 이거는 왜 안 했어? 내가. 그리고 아까 XF가 분명히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당신 여기 있는 다 이렇게 다 된다고 했는데 다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 XF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요 부분만 가지고 한 거야. 요 부분만 가지고 한 거거든. 왜 다른 부분 왜 안 했어? 다른 부분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냐면은 YF 성분이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FC를 가지고 있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FC만 갖는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FC만 갖는다고. 그러니까 XF가 어떤 거 예를 들어서 0Hz, 플러스 마이너스 FC Hz, 플러스 마이너스 2FC Hz, 플러스 마이너스 3FC Hz 이렇게 계속 다 가질 거거든. 근데 내가 왜 하필이면 이것만 했냐고.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YF에 예를 들어서 YF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FC를 가지고 있고 그럼 XF에 0Hz를 두 개를 컨볼루션 한다. 두 개 컨볼루션 하면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주파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FC Hz에 가 있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FC Hz.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F는 지금 YF랑 이제 컨볼루션 하는 거야. 컨볼루션 하는데 이게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이 하면은 이 FC이기 때문에 로페스 필터링이 다 걸러질 거라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EFC는 왜 안 한 거야? EFC는 왜 내가 생각 안 했어? 여기다가 플러스 XF의 EFC랑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EFC랑 해주면 YF가 플러스 마이너스 FC 헤르츠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FC 헤르츠랑 EFC랑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FC랑 EFC랑 컨볼루션 하면 어디에 주파수가 있는 거야? 3FC에 가 있겠네. 이것도 로페스 필터에 통합 안 되겠네.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FC랑 마이너스 EFC는 왜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마이너스 FC에 가 있겠네. 이것도 안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C랑 그 다음에 EFC랑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FC에 가 있겠네. 이것도 다 통합 안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C랑 이게 마이너스 2FC랑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FC가 이것도 안 되겠네. 이게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로페스 필터에 의해서 다 걸러지게 돼 있어. 딱 요 두 성분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림을 그린 거야. 이게. 좀 이해를 하겠나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좀 이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대단한 건데 이게 다이오드를 이렇게 해석해서 다이오드가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서 이게 MT만 살아남는다는 게 난 나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나도 사실 전자회로가 좀 어려웠었거든. 전자회로 하여튼 어려웠다는 기억밖에 안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그다음부터 한 적이 없으니까 전자회로는 좀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통신공학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나오길래 그러면 이걸 다이오드 이걸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럼 굉장히 좋겠구나. 그럼 뭐 모든 것들을 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힘들어. 불가능해. 왜 안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루는 전자회로에서 나오는 다이오드들의 인풋 시그널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반은 통과하고 반은 통과하지 이런 신호가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신호가 딱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뭐 다른 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난 보니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건 뭐냐면은 다이오드를 통과하고 나서 잘 봐봐 이게 원래는 뭐 해야 되냐면 로페스 필터를 해야 되는데 뭐 로페스 필터를 뭐 완벽한 아이디어랑 로페스 필터 사실 안 써도 되거든. 좀 서서히 떨어지는 걸 해도 되는데 그 로페스 필터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로페스 필터 뭐 있어? 제일 쉬운 거 어떤 거 가지고 하면 로페스 필터 만들 수 있어? RC 가지고 만들면 돼요. RC 필터 만드는 거죠. 물론 성능이 안 좋아. 실제로 대부분 다 잘 안 쓰는데 뭐 이거는 얘기했지만 굉장히 싸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의 RC 필터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RC 필터를 이게 로페스 필터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뭐 좋은 필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아까 여기서 했던 거는 그냥 거의 아이디어라는 거지. 딱 요거만 걸어낼 수 있는 거. 딱 여기만 이렇게 해서 요 앞에서 했던 거는 여기 하고 나서 딱 여기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걸러낼 수 있는 거는 했었는데 아이디어랑 뭐 사실상 아이디어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안 해도 RC 필터로 해도 대충은 걸러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RC 필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 지점 2번 지점은 아까 똑같아. 이게 2번 지점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색깔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제 반만 통과된 거예요. 반만 통과됐는데 이게 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뭐 이 필터를 통과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이게? 요 포락선 요거를 추출 여기서 이걸 추출하고 싶은 거야. 이걸 추출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이디어는 로페스 필터를 쓸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냥 싼 거 이렇게 RC 필터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면서 나와. 그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C하고 R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대충 알아야 되는데 그 2번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는 거 2번 시그널까지 알겠지 이게 그 위에 나오는 거 아까 했던 거 다 똑같아요. 2번 시그널 요 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2번 시그널 다 똑같아요 지금 뒤에 저역 통과 필터 로페스 필터 대신에 RC 필터로 바꾼 거야 그냥.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왜 이렇게 나타나냐 하면은 이게 볼트가 이게 걸려야지 이게 뭐 전압이 뭐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이게 흐를 거 아니야 이게 전류가 뭐 흐를 거 아니야 뭐 플러스가 돼야지 흐를 거 아니야 0일 때는 안 흐르겠지 당연히 0일 때는 안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일단 0이 이제 이게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서 출발한다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제일 첫 번째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봅시다 이렇게 되겠지 좀 확대한 거야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볼트가 이게 걸리는 전압이 말하는 거니까 걸리는 전압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절치면 이제 전류가 흐르면 여기 캐패시티가 어떻게 되겠어? 차지가 쌓이겠지. 볼트가 들어오니까 Q는 15이 되니까 이게 차지가 쌓일 거 아니야. Q는 15이 되니까 V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V가 0에서 출발하다가 0에서 오다가 0에서는 아무 지금 없다가 V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기 이제 차지가 쌓일 거라고. 전자가 쌓일 거라고. 쌓인다. 점점 이제 전자가
전자가 쌓일 거라고. 마이너스들이 막 쌓이겠지. 그럼 이제 점점 쌓이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볼트가 이제 좀 올라가겠지. 이게 올라 딱 여기까지 간다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가 딱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제일 꼭대기 올라갔을 때 이것도 생겨. 왜냐하면 Q는 CV라는 게 이게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I는 C, EV, D 이렇게 됩니다. 볼트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그게 커런트가 된다고. 근데 이게 볼트가 올라오다가 볼트에 잘 봐봐 이게. 이 결국은 커런트라는 게 뭐냐면은 커런트라는 게 뭐야? 볼트의 미분값이라고. 미분값이는 뭐죠? 기울기가 잘 봐봐. 요까지는 뭐야? 기울기가 뭐가 돼? 기울기가 뭐야? 플러스네. 전류가 이렇게 계속 흐른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탁 빼는 순간 이게 맥시멈 돼서 여기도 이 부분은 어떻게 기울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때부터 이제 전류가 바뀌기 시작한다고. 이때부터 전류가 이제 이게 차지가 이제 더 이상 안 돼. 사실 볼트가 계속 가해줘야지 그게 더 점점 쌓여 갈 텐데 이제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니까 여기에 쌓여있던 차지가 이제 거꾸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흐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흐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방전이 되는 거지. 방전되면서 어떻게 되겠어? 방전되니까 쭉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번에 또 올라오는 게 있잖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 옆에 걸 다시 그리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다시 올라오니까 그러면 볼트가 아까보다 또 이만큼 떨어졌는데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어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볼트가 이제 더 지금 신호가 더 들어오잖아.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지. 이제 차지가 더 쌓이겠지. 쌓이다가 딱 여기에 이제 또 이게 기울기가 또 달라지는 순간 이제 또 이제 방전되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 시험 내지도 않을 뿐더러 뭐 통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뭐 여러분들 그냥 회로를 대충 해석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통신에 절대 이런 시험 내지 않아. 뭐 이거 뭐 저 사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걸 할 때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여기 잘 다시 보면은 이걸 내가 다시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수신기에서 지금 수신기를 간단하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수신기에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원래는 다이오드를 해서 어떻게 아이디어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시키고 나면 뭐가 나온다고? 파이분의 MT에다가 여기 MT에다가 플러스 AC가 나올 텐데 여기에 사실은 이제 이거는 너무 간단해서 얘기 안 하는 거야. 마이너스 파이분의 AC를 빼고 나면은 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게 파이분의 1에 MT 요렇게 되겠지. 원래 딱 전체를 보면 요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구현할 때는 요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구현할 때 요 부분을 다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아이디어란 거야. 그다음 요거를 이렇게 다이오드를 이제 아이디어 로우패스 필터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 이제 요거를 이제 RC 필터 아이디어를 한 거 아니야. 이제 아이디어를 한 게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수식으로 나타내기 힘들어. 그냥 대충 어떻게 동작되는지만 이제 알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올라갔다 뭐 이렇게 되는 파형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좀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뭐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좀 엔벨롭을 따라가긴 하는데 우리가 원래 원하는 거 요걸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걸 원하는데 그렇게는 못 따라가고 좀 뭐 차지됐다 뒤차지됐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충만 따라간다는 거 대충만 요렇게 됐어. 여기서는 뭐 AC는 뭐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좀 힘드네. 하여튼 요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크리티컬한 거고 요 두 개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RC 값에 따라서 이제 이게 차지되느냐. 그러니까 RC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빨리 올라가. 빨리 따라가. 그러니까 변화하는 뭔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모든 것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이렇게 있어. 내가 이 신호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할 때 보통 보면은 어떤 값으로 내가 어떤 뭐 필터를 뭔가를 한다든지 뭔가 이 신호를 내가 따라가고 싶어. 따라가는 어떤 이게 원래 신호가 있고 MT라는 원래 신호가 있고 이걸 따라가고 싶은데 이걸 빨리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텐데 문제는 이제 프랙티컬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따라가는 것 자체가 RC 값이 크면은
뭐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어떤 파인이 있어. 이런 어떤 파인이 있어. 근데 내가 따라가는 거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디스크리트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디스크리트. 만약 예를 들어서 디스크리트로 따라갈 수 없고. 그럼 요거를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나눠보면 타임이 이제 0이고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따라가면은 요게 요만큼 처음에는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뭐 이건 뭐 0으로 갔다가 그다음 이제 이게 따라가는 게 이제 요만큼 따라가고 요만큼 따라가고 뭐 이렇게 딱 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렇게 딱 따라갈 수 있으면 이렇게 돼도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스텝이 만약에 따라갈 수 있는 스텝이 고정된다라고 가정합시다. 실제로 대부분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베리어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앰플리튜드가 여기서 이만큼을 했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됐다 이렇게 베리어블로 앰플리튜드가 따라가는 게 막 달라지잖아. 그렇게 하는 게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 만들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조건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나는 뭐 1.5V로 따라가고 이거는 0.2V 이렇게 따라가니까 스텝을 고정시켜서 뭐 예를 들어 0.5V만큼씩 따라가자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0.5V씩 따라가 아니면 1.5V씩 따라가자 라고 하면은 1.5V씩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크게 변할 때는 따라가기 쉬워. 그런데 잘 봐봐 이게 무조건 이게 1.5V씩만 따라가야 돼. 그런데 보니까 다음에 이게 0.7V 따라가야 되는데 조금만 올려주면 되는데 이게 1.5V 가니까 이만큼 올라간다고 이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플루큐에이션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고. 이런 문제가 생겨 이게. 그러니까 너무 또 작으면은 또 따라가기 힘이 들어 이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여기서도 RC 값을 적절히 사용해야지 우리가 빨리 따라가면서 이제 뭐 적절하게 우리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RC 요렇게 하면은 이 RC 값이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이거는 빨리 커져가지고 크다. RC 값이 커가지고 빨리빨리 따라가는 거야 이거는. 빨리빨리 따라가니까 이게 빨리 방전되고 빨리 따라가고 빨리 방전되고 빨리 따라가고 이렇게 되고 요거는 RC 값이 작을 때는 천천히 따라가고 천천히 따라가다 천천히 방면 천천히 따라가. 이게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하여튼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뭐 RC값 크고 작고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RC 값에 따라서 따라가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뭐야 11시 50분이야. 얘기를 안 해. 소리 다음 시간 수업인데 그만둬야 되겠다. 하여튼 뭐 오늘도 뭐